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개장 초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밀렸고, 반대로 해외 시장은 온갖 부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종가 고가의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물론 미국이 월요일에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는지라 이 시세가 온전한 시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중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시장을 계속 받쳤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3분기 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상승 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초반 1시간 동안은 전일 대비 플러스권에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증시가 계속 밀리면서 미국 지수 선물을 끌어내렸고, 결국 시장은 전일 종가를 깨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하락은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문제였다고 보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관련된 글로벌 ETF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무지성으로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도 삼전 하이닉스 합산 약 3천억가량 현물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전체 현물 매도가 3,500억 선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종목이 매도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와는 달리 합성 선물은 오늘도 지수 하락이 심화될수록 매수를 늘려가는데요. 선물 미결 약정도 4,600계약이나 증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아닌 매수로 대응 중이고, 또 합성 선물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봐도 이 구간에서는 숏 대응은 좀 아니지 싶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도 사흘째 계속 개선되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선물 베이시스를 기록 중인데요. 6월 후반부터 베이시스가 개선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흘 연속 지금 콘텐고를 보이고 있어요. 또 콘텐고의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차익 매도가 멈추는 순간 시장은 아주 강한 압력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오늘도 LNF랑 에코프로비엠 크게 하락을 했어요. 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것들도 하락을 포함해서 지금 2차전지 주식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들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이에요. 반도체야 미리 얻어맞았고 2차전지는 6월 초까지만 해도 잘 버텼다가 이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덱스 바스켓 내에 반도체는 이미 저하를 빠져 있어요. 그러면 2차전지는 지금 고평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리밸런싱 차원에서 이들 2차전지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을 알려주죠. 인덱스 전체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들 종목에는 리밸런싱 매도가 안 나와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2차전지는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주식들이 튀어오르죠.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주식들은 가만히 있거나 조금만 오르고 2차전지는 그냥 냅다 뚫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가 반등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새로운 3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바스켓을 조금은 다무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비차익 매도가 멈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지, 외국인들이 투기적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베이시스가 더욱 강한 콘텐고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시장이 바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아울러 지난 6월 24일에 기록한 저점권까지 시장이 눌렸기 때문에 월요일에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쌍바닥이 확인되었다 할 수도 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월요일에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 휴장이죠. 그래서 아시아 시장의 흐름은 약간은 언더슈팅 그리고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리 쌍바닥을 보고 롱베팅을 강화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이 옵션 잔존율이 이제 2주 내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프리미엄 감소가 외가격 중심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 콜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이후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경우 단기적인 숏 커버링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요일 이후에 대응해도 되지만, 여하튼 풋옵션 매수 베팅을 하거나 추가로 숏을 보는 전략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금요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에서 신규로 롤링 다운 했어요. 그래서 풋옵션을 무려 112억을 매수했죠. 행사가별로 골고루 롤링 다운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해지가 되어 있다고 봐요. 즉 파생 시장 발급락은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현물 반대 매매만 시장의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게 되겠죠. 근데 현물 반대 매매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반대 매매가 소화된다, 그러면 시장은 저는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일방적인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게 어떤 패턴으로 나올 것이냐, 저는 화요일 이후에 본격적인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고 점진적인 반등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롱마인드 가져야 된다 주장하고 있고, 저 또한 이 315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좀 세게 쌓았다가 상당히 많이 물려있죠. 근데 신규로 일단 롱 쌓는 것은 멈춘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뭐 숏으로 뒤집는다? 물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을 것 같으면 저는 사정없이 롱을 조져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에서 숏으로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롱을 잡았다가 숏을 잡았다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봐요. 각자의 위험 선호도가 다르고 또 감내할 수 있는 한계도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못 맞추고를 떠나서 각자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 구간대에서 과연 주식을 다 집어치우고 숏으로 돌려야 되냐? 전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각자 판단할 일이지만 리스크는 각자가 잘 관리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시가, 저가, 종가, 고가의 의미 있는 바닥 확인을 했어요. 증시 흐름도 중요하지만 채권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증시는 이 어닝 시즌을 앞두고 유럽 세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뭐 이런 게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그래도 마켓 센티먼은 더 망가져 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냐, 이런 입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강세와 유럽 증시 강세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게 좀 유럽은 좀 특징인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동일하게 관찰돼요. 변동성 하락과 함께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죠. 채권 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ECB의 파편화 위험 대책이 어떤 형태로 동작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오후 6시에 그 유로존 CPI 봤는데 이게 굉장히 물론 기대만큼이에요. 근데 어쨌든 유로존 CPI 계속 고가 갱신하였죠. 그래서 이러면서 유럽 채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걸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 경신했죠. 그런데 근원 CPI는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국채는 일시적으로 눌림을 보였지만 지표가 모두 발표되고 나서는 오히려 저녁 7시부터 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전체 채권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자, 이것은 유로존 채권 전체만이 아니라 미국 장기물에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 폭망했다, 그래서 미국채가 폭등했다, 요거는 100% 맞는 말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미 유럽 세션에서 유럽 채권이 꾸준히 튀어오르면서 미국 채권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앞둬서 채권 시장의 거래량이 한참 줄어든 상태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발표 후에 채권 시장에서 일시적인 스퀴즈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상승폭만큼은 모두 돌려준 채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채권과 미국 국채의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 국채 매수세가 시장을 견인한 것이지, 미국 시장 자체의 위험 회피가 미국 국채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미국채 올랐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빠졌다는 것은 유럽 채권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채권이 같이 오른 것이지, ISM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와서 미국채가 더 올랐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 통화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있었는데요. 유럽 국채가 강세를 보이자 유로화는 살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 ECB의 파네타는 이 파편화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면 유로화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공언했죠. 저희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인데요. 이탈리아 국채가 망가지거나 유로화가 망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베팅 중인 저희로서는 ECB가 뭔가 대책을 내놓겠다 계속 입으로만 지금 설레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무슨 수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로화는 유럽 세션 중반부터 계속 밀리기 시작해서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되고 나서는 더 언더슈팅을 줍니다. 보통 미국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달러가 밀리고 유로가 튀는 등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잘하면 유로엔이 꺾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지난 몇 분기 동안의 일방적 엔화 약세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주가지수 변동성 또한 지난주 후반부터는 미국 변동성 대비 유로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강세 중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유로존 숏, 유로존 주식 숏, 그리고 S&P 롱, 요 포지션이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섹터별로 흐름이 엇갈렸어요. 농산물은 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옥수수, 소맥 이런 것들이 전쟁 발발 직전 수준까지 내려가 버렸고요. 구리는 LME 세션에서 톤당 8,000달러를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습니다. 반면 기름은 리비아의 정치적 이슈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108달러에 안착을 했는데 아직은 단순한 리바운드를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니케이 선물이 약세와 함께 줄줄 흘러내려서 유럽 세션 시작 직전까지 이미 마이너스 1%를 넘긴 등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하지만 본장 들어서는 그래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와서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직전에는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거든요. 개장 후 1시간 동안 마이크론, AMD, 인텔 등이 반도체 주식에 스탑로스로 추정되는 강한 매도가 있어서 지수가 눌렸지만 이들 매물이 소화되고 나서는 시장은 꾸준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해서 오후장에는 숏 커버가 나와서 아래 꼬리를 잘 달고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폭망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과연 꺾였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일시적으로 눌림이 나오긴 했어요. 지표 발표 이후에요. 근데 개장 초에 기록한 바닥 한 마이너스 1%권이죠. 여기서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에는 저가 매수가 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ISM 제조업 지수는 그것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 발표될 ISM 서비스업 지수도 이거 둘 다 서베이 지표거든요. 이 서베이 지표는 시장 심리가 굉장히 나빠요. 그러면 이들 지수가 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수의 발표로 시장이 종가 저가로 폭락을 할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시장이 잘 나가다가 이 서베이 지표가 갑자기 꺾였다. 그럼 이게 뭐지? 라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심리가 다 꺾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은 그렇게까지 시장을 충격으로 줄 일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개별 종목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 내에서 밀린 가격이 53달러 초반이거든요. 근데 본장 개장하고 나서 언더슈팅, 스탑로스 쭉 나오고 나서 51.4달러까지 밀립니다. 근데 오후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일 시간 외에서 밀린 이 53달러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즉 시장은 바닥을 찾고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스타벅스나 코카콜라 그리고 콜게이트 파몰리브 같은 이 소비재 주식들이 강하게 올라온 것인데요. 경기 방어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 꼭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이 일방적인 매도가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은 다음 주 화요일이 미국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장 정리하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표가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숏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장 후반 들어서 숏 커버가 들어왔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장에는 참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슨 JP모건에서 유가가 380달러 성층권으로 날아간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애틀란타 연준이 실시간 지표인 GDP 나우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넘겨서 리세션에 진입했다고 하진 않나.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유가 380달러 썰은 이 블룸버그의 조 캐롤 기자가 이 JP모건이 리서치를 언급하면서 꼭지를 그렇게 단 건데 이 양반은 평소에도 그런 식의 어그로 기사를 많이 썼어요. 내용도 잘 뜯어보면 아주 워스트 케이스에서 이 380달러 간다는 거고 그냥 불 케이스에서는 190달러 갈 수 있다 이런 정도예요. 그마저도 러시아가 국군을 걸고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을 막았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인데 이거 좀 오버죠. 여하튼 시장에 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것이 저는 컨트롤리언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이 내려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포지션을 더 늘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일단은 델타 해지하면서 적당한 선까지만 쳐맞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바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바닥이 나오고 나서 올라갈 때 쫓아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월요일에는 일체 거래 없이 넘기도록 할 건데요. 유럽 시장의 리스크가 커진지 그리고 유로존 채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한지를 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